오늘은 중앙일보 김영곤 칼럼의 유경수 여사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김영곤 편집인의 체질을 논해하고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김영곤 편집인의 체질은 태음인이다. 태음인의 특징인 넓은 이마를 가지고 있다. 태음인들은 비교적 넓고 높은 이마를 가지고 있다. 소음인은 이에 비해서 낮고 좁은 이마가 많은 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소음인이다. 눈은 좁은 편이라 소음성이 보이고 있다. 원래 태음인의 눈은 길고 평평한 편이 특징적이나 소음성이 들어감으로써 눈이 좁아진다. 하지만 코를 이루는 술크스 우리말로 하는 법령은 소음인처럼 좁지 않고 다소 삼각형을 이루는 각이 먼 편이다. 또한 상악이 짧고 하악이 길고 흡입하는 기운이 심하여서 코의 첨부와 상순 즉 윗입술이 매우 좁게 코에 달라붙는 느낌이다. 태음인은 비우인류코로 사람들의 냄새를 맡는다. 음식이나 커피의 향에도 취하지만 사람의 냄새를 맡아보고 감을 잡는다. 태음인은 현재를 보지 않고 곰곰이 그 사람의 과거를 보아서 현재의 말이 과거에도 지켜지었나? 말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을 봄으로써 말과 행동이 다르면 믿지 않는 것이 태음인이다. 태음기가 부족하거나 태음 성향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린다. 소양인이나 소음인이 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전과 다른 행동을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태음인은 과거를 불러들이는 게 매우 쉽다. 과거가 쉽게 떠오르는데 이는 도파민이 풍부해서 기억 저장 장치가 좋기 때문이다. 내색은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고 겉으로만 말을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도파민이 충분하여 사람 사이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서로 상대할 때 당시 사람이 불편해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무뚝뚝하구나,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구나 등등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추출해내고 이 감정을 느끼고 기억해낸다. 그래서 과거가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과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불편한 행동과 내가 느꼈던 불편한 감정들이 다 떠올라서 가중되면서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이 감정을 폭발시키지 못하면 불면증의 편집증의 과대망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럴 때는 도파민 D2 억제제인 맥소롱, 메토크로프라미드, 돈페리돈 등의 약물이 도움이 된다. 소화도 시키면서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러한 성향이 있는 태음인은 사람의 과거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전기작가가 될 수 있는 소양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은 김영곤 칼럼의 유경수 여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태양인 소음성 태양인이다. 142 코드로 할아버지 댁에 소양인 피가 매우 많아서 마치 소양인처럼 관골이 발달하고 얼굴이 마르면서 소양인 피가 2개가 있으면 팔이 길어진다. 그리하여 태양인의 추진력과 소음인의 치밀함, 소양인의 행동력이 결합이 되었다. 태양인은 사무에 있어서 매우 추진력이 있지만 이는 소양성이 받쳐줘야 행동으로 표현된다. 소양인의 행동력이 결합이 되었다. 유경수 여사는 소양성 태음인이다. 역시 관골이 발달하고 하지만 각이 지지 않고 동그란 얼굴이다. 아래는 길게 빠져서 소양성을 엿보인다. 박 대통령은 태양인이라 주위에서도 잘못하면 바로 쳐내는 의부리의 선악 개념이 뚜렷하였고 소음 성향이 있어서 확실히 그리고 단호하게 행동을 하였는데 같이 혁명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전의 동지로 목숨을 걸고 당신을 따라 혁명을 하였는데 내가 좀 부정축제를 해먹었다고 나를 내치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때마다 유경수 여사가 불러서 잘 도닥거리고 감정이 나지 않게 하였다. 태양인의 하루아침에 반토막 내듯한 성격은 가족이라도 옳지 못하면 단절을 해버린다. 그러나 태음인의 관계의 철학 상대방 감정을 살피고 도닥거려서 주변의 울분을 태음인이 무마시켰는데 유여사 서거 이후에는 이 역할을 하는 이가 없었으니 결국 비운의 총상을 맞는다. 태양인은 교우 생소지인에게서는 신경을 쓰지만 당여친 숙지인, 즉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항상 당여친 숙지인의 모함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결국 가까운 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바람에 김재규의 총탄을 받는다. 이는 당시 차지철과 김재규의 갈등에 있어서 태음인 같으면 이를 잘 도닥거렸을 터인데 태양인은 이러한 감정 세계를 무시하고 일만 중시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의 감정을 만져주지 못하여서 생긴 일이다. 김재규 또한 태음인이다. 너른 이마에 비량 콧대가 두껍지만 입에 힘을 많이 주는 것과 눈썹이 끝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아서 소음성 태음인이다. 태음인은 감정이 쌓이면 폭발을 한다. 너 죽고 나 죽자 한다. 물불안 가리고 나서버린다. 이는 과거로부터의 무한 감정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온화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따뜻한 성격이었으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는 욱하는 성격이 발동해서 바로 반격을 가했기 때문에 지위를 막론하고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김종필 씨의 발언에 의하면 김재규는 나와 동갑이지만 육사는 박 대통령과 동기생 육사 2기 46년 입교이다. 고향도 경북 구미로 박 대통령과 동양인데다 중고등학교 교사를 한 경력이 있어 국민학교 선생님 출신인 박 대통령은 젊어서부터 그를 따뜻하게 살펴줬다. 박 대통령에게 김재규는 5.16 혁명 때 처음 만난 차지철과 비교하면 인연과 세월의 깊이가 달랐다. 아랫사람을 앞에 두고 좀처럼 하대하지 않던 박 대통령도 재규하며 그의 이름을 편하게 불렀다. 혁명 뒤 김재규는 육사단장과 육관구 사령관에 이어 육군방첩대장, 보안사령관을 지내고 3군단장 중장으로 예편에 바로 유정해 73년 국회의원이 됐는데 박 대통령의 특별한 배려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영전의 연속이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김재규처럼 30여 년을 알아온 인물을 옆에 두면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음직하다. 대통령이 그렇게 믿음을 준 자한테 목숨을 잃었으니 사람의 일이란 허망하기 그지없다. 과연 그간 쌓인 감정만을 가지고 12.6 사태가 일어났을까? 내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태음인이 감정이 폭발하면 너 죽고 나 죽자 하지만 실제로 몸 다치는 것을 제일 싫어하여 멀리 도망가는 것이 태음인이다. 당신은 카터가 주한미 군철수를 이야기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아직 한국의 군사력이 충분히 북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미국 몰래 핵개발을 하였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주인공 이휘소 박사, 세계적인 핵물리 학자가 미국에서 흑인이 모는 트럭에 받쳐 죽은 것도 이휘소 박사가 몰래 핵설계도를 박 대통령에게 전했기 때문이고 박정희 시에도 미국이 뒤를 봐준다고 공약을 받았기에 김재규가 저지른 일이지 태음인 간덩이로는 불가한 일이다. 소심한 소양인과 달리 태양인은 오르면 폭탄을 치고 나갈 수 있지만 태음인이 믿는 구석이 없으면서 박 대통령 시해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닉슨, 포드에 이어서 카터는 1976년 11월 대선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취임 후 바로 주한미군 철수 3단계안을 발표했다. 1978년 말까지 지상군 6,000명 철수. 이후에 수정되었다. 1978년 말까지 지상군 3,400명 철수. 1979년 말까지 지상군 2,600명 철수. 1980년 여름까지 지상군 9,000명 철수. 1982년 7월까지 나머지 지상군 모두 철수. 공군과 해군은 계속 주둔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한국의 완강한 반발과 더불어 미 의회와 미 국방부가 크게 반대하여 제동을 걸었으며 1979년 6월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철군안이 완전히 백지화되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